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어서 오시게. 예. 스승님, 제가 스승님께 배운 지 7년이 지나 이제 20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설을 모두 읽고 근사록도 읽었습니다. 이제 공부 중에 궁금한 것이 많았던 성리학에 대하여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성리학은 조선의 유학자라면 누구나 배워야 하는 학문이지요. 성리학이란 어떠한 학문인지요? 우주 생성과 순환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 우주 원리를 우리 인간의 심성과 결부시켜 자세히 풀어놓은 태극론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공부 중에 저 푸르고 푸른 하늘은 무엇이고 밤과 낮이 바뀌고 추나 추동의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 늘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스승님께 자세한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천지자연의 생성과 운행 원리를 밝혀놓은 가장 근본이 태극론입니다. 먼저 주역에서 말한 태극에 대해 더 자세히 조술한 것으로 주염계 선생의 태극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도설을 해석한 주자의 태극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먼저 공부해야 하는지요? 네, 공자님이 지으신 주역의 계사전을 먼저 살펴보고 얻은 바가 있으면 태극도설을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주자의 태극회의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앞으로는 수건에게 나아가 물어보아도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자님께서 밝혀놓으신 대사전을 통해 더욱 학문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봉 송익필 선생님의 태극문은 81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봉 선생의 태극문은 일문일답식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주자가 지은 태극회의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곽신한 교수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구봉 송익필 선생은 이제 예학자로서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선 최초로 관례, 혼례, 상례, 제례라고 하는 4례를 모두 갖춘 가례 주설도 최초로 지으셨는데, 가장 그 성리학에서 가장 높은 경지라고 하는 태극에 대한 이론서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최초로 지은 의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이제 성리학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때 예.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예, 예. 대단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예. 학자들에게는 예. 성리학의 이론적인 부분이 우선 중요했고요. 예, 예. 그러나 이제 국가의 통치 차원에서는 생활 전반을 유학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는 것. 그러니까 제도와 아니면은 실제적인 삶의 어떤 양식을 예, 예, 예. 유학식으로 바꾸어 가는 점. 예. 이 점이 정치적으로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려시대 불교에서 예, 이제 유교 고려시대 이제 그 불교적인 사상으로부터 유학적인 사상으로 바뀌었는데, 예, 예. 그 이론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성리학자들이 깊숙이 관여하게 되겠지만은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유학의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 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흔히 말하는 통과 의례의 사례라고 하는 관원상제를 바꾸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의 통치 차원에서 보면은 고려에 성리학이 도입되고 나서부터 예, 예. 시종 강조되는 것이 왕명으로 강조되는 것이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이냐, 예. 혼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관례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아니면은 장례법을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주희가 지었던 가래, 우리가 주자가래라고 합니다마는 예, 예. 주자가래에 대한 관심이 고려 말부터 대단히 컸어요. 왕실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예. 이게 조선조에 들어와서도 태조 때도 그렇고 태종 때도 그렇고 그리고 세종 시대도 그렇고 이후 성종대 등등으로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왕명으로 예. 주희의 가래에 따른 제사를 지내라. 주희의 가래에 대한 상례를 시행해라. 예. 또는 주희의 가래에 따른 혼례를 시행해라. 이렇게 왕명으로 계속 내렸어요. 아. 근데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관습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국가에서 명을 내려도 심지어는 조정의 관리들도 잘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불교식으로. 불교식 내지는 전통적인 방식을 따랐던 거죠. 예. 대표적인 것이 혼례의 문제인데, 혼례는 우리는 그 조선조 초기까지만 해도 그 당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근 2000년 동안 예.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릴사위제와 같은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예, 예. 거기서 혼인을 하고 예. 몇 년간 거기서 살다가 아. 독립하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조선시대 초예요. 그게 조선조 중기까지 왔어요. 실질적으로는. 예.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남자가 가서 여자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친형제라고 합니다마는 이런 친형제가 제대로 정착이 된 것이 18세기 이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거의 대릴사위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보는 상당히 훌륭했던 분들 가운데 보면은 예. 거의 외갓집에서 성장을 한 것이 나오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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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습니다. 대릴사위제의 영향입니다. 이거는 동북아 지역에서 공통적인 제도였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조선 고려시대, 삼국시대뿐만 아니라 예. 그 이전의 그 동북 지역에서 통행하고 있었던 그런 혼례법이었는데 이런 혼례를 조선조 초기에서부터 친형제로 해라. 예, 예. 그러니까 살인들이 그 관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왕이 먼저 시행을 한 일이 있어요. 친형제를 조선에서는 왕이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16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성리학이 이론적으로 정착이 되니까 예.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관원 상제를 유학식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전부터 나타났었지만은 이론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성리학의 이론과 완전히 부합되는 방식으로 관원상제를 바꾸려고 하는 깊은 관심을 지녔던 어쩌면은 첫 번째 가는 이론적인 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예. 구봉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음. 태극문에 있어서도 예. 이제 성리학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태극론에 대해서 저술을 한 분이 구봉 송익필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분의 이 측면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을 덜 가졌던 것인데, 예, 예. 사실은 예. 예학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예. 어느 학자가 지니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학자로서의 구봉 선생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데, 예. 예. 그러나 한 학자의 학문 전반의 체계를 보면은 어쩌면 예학보다는 성리학적인 이론에 먼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예. 그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이분의 태극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구봉 선생은 율곡 선생께도 성리학적인 어떤 경지를 인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봉 선생이 태극문을 저술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어요. 예.
태극론이 우리들의 삶의 세계에서 예.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예. 얼마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태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다른 하나는 유학사 속에서 예. 내지는 성리학이라는 학문 체계 속에서 예. 태극론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자, 이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사실은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세계에서 표현은 달라도 태극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깊습니다. 근본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아까 식물적 비유로 말하면은 뿌리와 같은 것이 태극이라고 그랬고, 예. 예. 우리가 늘상 마시게 되는 물로 말하면은 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태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 개천절 노래 있지요. 예. 예. 개천절 노래 보면은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고, 예. 우리가 물이라면 새안이 있다. 예. 뿌리와 샘. 샘. 예. 예. 개천절 노래에 왜 그 가사를 앞에 붙였겠어요? 그 지금 개천절 노래는 사실은 단군을 말하기 위해서, 아. 우리의 시조를 말하기 위해서 예. 쓴 노랫말입니다. 예. 예. 근데 그 시작에 우리가 만약에 나무라고 한다면 뿌리가 있고, 예. 우리가 흐르는 물이라고 한다면 그 물에 발원지가 있을 거다, 샘이 있을 거다. 예. 예. 그렇죠. 뿌리를 찾고 샘을 찾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는 이제 저 하늘은 무엇이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어떤 뿌리를 찾는 그런 근본적인 물음이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영화에 있었던 뿌리라고 하는 예. 영화 있었죠. 푼타 킨테 나오는 거. 예. 흑인들. 예. 그 미국에 살면서 왜 아프리카에 그 뿌리를 찾아가려고 했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원천적인 욕구입니다. 예. 이것을 찾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낙동강을 비유로 들 수 있는데, 낙동강이 기록에 따라서는 400km 내지는 500km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낙동강에는 그 유역에 무수한 도시들이 있고, 예. 무수히 다양한 풍광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낙동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지류들이 많이 있고, 네. 동일한 하나의 물줄기인데 그 물줄기에 대한 이름이 다 달라요. 예.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일생 동안 떠나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낙동강 유역이 다른 사람은 다른 말로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또는 다른 형상을 지니고 있는, 다른 수질을 지니고 있는, 예.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낙동강 하구원에서부터 예. 점차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안동의 그 하회마을도 나와요. 예. 더 위로 올라가면은 댐도 보여요. 더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아주 청정수가 흐르는 예. 한백산 그 계곡도 나와요. 더 올라가면은 오늘날 낙동강의 발원지라고 하는 황지천도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낙동강 유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무수히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가면서 예. 뿌리를 찾아가 보는 것, 그 작업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공 선생님께서 이제 태극문을 이제 학자로서 그 뿌리를 찾아가는 어떤 하나의 여정에 이제 이런 저수를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학자일 뿐만 아니라 예.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근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바램, 예. 이것을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성리학에서는 태극론이니까 예. 이 태극에 대한 관심을, 또 이 태극에 관한 온전한 해명을 해줘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에서 만든 것이 태극론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리학의 발상 내지는 발원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주도니의 태극도설이니까 태극도설.
이 주돈이의 태극도서를 온전히 해명해내는 것이 그리고 이 주돈이의 태극도서를 육아의 방식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주위의 태극회의이니까 예. 태극도설과 태극회의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예. 온전하게 설명하자 라고 하는 학문적인 필요성에 의해서도 예. 저술해 놓은 것이 태극문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아유, 교수님께서 이 참 어려운 태극문인데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태극문의 내용은 우주 생성과 순환의 원리를 우리 인간의 심성론에 그대로 적용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잘 들으셨죠? 자, 그렇다면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